예, 반갑습니다. 예, 요범사훈, 오늘은 292쪽. 자, 292쪽 하단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2쪽. 재물을 보시하여 복을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에서 보시는 모든 방법 중, 모든 수행 방법 중 최고의 수행으로 여겨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 42장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처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난, 보시,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복이 없다는 얘기고, 보시는 복을 짓는 방법인데, 지읒? 방법. 이게 보시는 이제 복 짓는 방법인데, 이러면은, 자, 보세요. 복이 없는 데다가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지을 조건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악순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큰 이제 결심을 한다든가, 내지는 또 우리가 복 짓는 여러 가지 보시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해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보시를 바라보면은 보시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 왔잖아요. 우리가 재보시, 법보시, 그리고 무해보시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육바람일 중에서도 보시를 얘기하니까 육바람이라고 보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재물보시는 그냥 보시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무해보시라는 건 두려움을 없애주고, 왜 또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 고통 이런 부분을 없애주는 건데, 그런데 자, 이 육바람일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개를 지닌다. 자, 개를 지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를 지키면은 살생을 안 합니다. 살생을 안 해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뭐 이런 것들을 안 해. 그러면은 개를 지키면은 누가 두려워할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개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어지죠. 개를 지니면은. 두 번째, 이 개를 지니면은 개를 지니는 것과 그 다음에 인욕. 자, 인내를 잘해. 그러면은 내가 개를 지니고 있는데, 나는 개를 지니려고 노력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들어오고 시비를 걸고 들어올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외부의 이게 성가신 에너지, 외부의 공격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게 쉽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소화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욕의 내용에 들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누가 욕을 예전에 이제 어느 선비한테 욕을 했어. 쌍욕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못 들은 체 하고 지나가요. 그 옆에 친구가 네 욕했다. 그럴 리가. 그래? 자네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했는데? 에이,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야. 이렇게 이게 생각을 갖다 이렇게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치워. 그러면은 뭐냐면 직접적인 타격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런 분도 있죠. 조정에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조정에 처음 출근을 하는 날인데,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왜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포부가 있잖아. 그래, 출근을 하는 날인데, 기존에 있던 분이, 뭐 이런, 쪼무레기도 이 조정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래 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있다가 당신 누구냐 이름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묻지 마라. 이름을 모르면은 지나간다. 이름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사사건건 기억이 날 거다. 그래서 이 비겁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가슴에 원한이 쌓이게 하는 그런 계기들, 이런 것들, 원한을 쌓을 수 있는 계기들을 가능하면 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방법들, 인욕, 사실은 이제 과거 어느 때를 생각해 보면 참지 못하고 우리가 폭발했던 시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폭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처리할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을 꼭 그렇게 충돌하는 방법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법을 얘기하면은, 육바라밀 중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정진. 어떻게 정진할 거냐? 어떻게 선정을 닦을 거냐? 어떻게 지혜를 개발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시인데, 보시가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 보시 안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 보시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보시를 하면서 그 보시의 내용으로 법보시는 정진, 선정, 지혜, 그리고 내가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정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겠죠? 내가 보시하고 다른 사람이 보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지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지게할 수 있도록, 내가 인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은 인내력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거에 앞서서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의 아상, 나의 아상. 아상이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내가 당신보다 중요한 존재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속에 들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만일에 제가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이 있으면서 속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거사님보다 내가 2배는 중요하지, 3배는 중요하지,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까지 중요해요. 근데 이제 10배쯤 중요하거든요. 마음으로 저 혼자만 뇌피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거사님하고 제 사이에 빵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사님이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반 잘라서 그래도 조금 큰 거를 저한테 줬습니다. 뭐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커 보이는 걸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아상이 한 10배쯤 더 커져 있으면은 제 기분에 반반 나눈 거, 그죠? 반반 나눈다고 나눈 중에 조금 큰 걸 저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상의 크기만큼이 뭐죠?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상의 크기는 자기가 이 주변과 비교해서 자기의 중요도가 훨씬 얼마나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애착을 갖고 자기 아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워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애착을 갖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상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애증이 깊어져. 내 마음에, 내가 쓰는 업에 애증이 깊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애착과 증오를 표현하는 강도도 훨씬 커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쓰는 애증이 커지고 난 뒤에는 이 고통이 애증의 크기만큼 고통의 크기가 뒤를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아상을 이렇게 이 모든 수행은 우리의 아의 상태에서 아상의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무아상. 이 무아상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의 중요도가 너보다 훨씬 크지. 이거는 옛날부터, 과거생으로부터 가지고 온 우리의 이게 생각 패턴인데, 그 생각 패턴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그 관계망 속에서 애증의 강도를 높이고 관계망 속에서 고통의 수치를 높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죠? 아상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고통의 총량을 늘려보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할 때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상을 막 높이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애증을 키우고, 그리고 그 애증을 키우는 사이에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키워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런 아상을 세게 쓸 때 그런 걸 보잖아요. 누가 해도, 내가 써도 남이 써도 그런 효과는 발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무아상으로 다가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 중에는 최고의 수행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요범 선생이 이 보시와 관련해서 이제 당신의 심득, 당신이 생활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무엇이 주는 것인가? 무엇이 보시를 하는 것인가? 베푸는 것인가? 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자, 이게 293쪽이죠? 무엇이 주는 것인가? 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은 내부의 6 감각기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한다. 또한 밖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을 놓아버릴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보시는 베푼다 그러는데,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으로부터 뭐요?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 또 지배권, 공치사권, 요 부분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보시라는 거, 보시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주는 거야, 받아, 이러고 줬는데, 주고 나서도 그것을 손에서 안 놨어. 내 마음에서 안 놓고, 주긴 줬는데, 왜 이제 시어머니로 진입하면서 아들을 줬어. 그걸 아들 잘 받아라, 이러고 주고, 아들을 안 놔.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런 시어머니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아들을 안 놓고 계속 아들을 쥐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죠? 아들의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떤 분은 그러셨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한 새벽 3시나 되면은 문 두들기고 아직 자니? 그런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이렇게 보시를 했잖아요? 해놓고, 아니면 뭐 선물을 해놓고, 그 선물이 잘 있나 계속 확인하러 오시는 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보시의 문제가, 보시가 말은 주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건 이제 빌려준 택이 되는 거죠. 보시를 하려면은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내려놓는 연습은 이게 보시의 핵심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업력은 집착하는 데 있어요. 어디에부터 집착하냐면 나의 중요성, 내가 중요해. 내가 가치가 있고 중요해.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중요해. 몇 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 그러면은 10배, 20배 자기가 중요하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좀 희생돼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기 상식에서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20배, 100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확고해요. 그러면은 100배나 중요한 나를 위해서 당신이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당신이 좀 이렇게 희생 좀 하고 그건 뭐 대수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상식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희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분의 그 가치관 위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옆에서 보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일관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가치관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집착의 근거지인 나를 어느 정도로 맞추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맞추냐면 최소한 1대1로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1대1로 맞추다가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 1대1로만 맞춰도 1대1로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1대1로 맞춰야지 이러고 있는데 나만큼 상대가 중요한가? 상대가 뭐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어린애기 내 아이와 이렇게 나와 내 아이가 같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재능이 있든 없든 생산적이든 생산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 아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이와 나를 1대1 내지는 아이의 가치가 나보다 높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가치를 나보다 높게 설정하고 만날 때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오묘한 이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짐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도 이해하고 싶거든. 그런 마음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각에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그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 코드가 달라져. 그래서 사람과 살고 싶은가? 아니면 사람과 살고 싶은가? 아니면 피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가? 이런 문제인데, 자, 이제 베푸는데요.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의 중요도를 이게 1대1 정도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이 자기의 중요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가 본 거, 집착할까 안 할까?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냄새 맡는 거, 자기가 맛보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제 감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냐면은 눈으로 봐서 마음에 안 들면 눈 돌리죠. 그런데 또 귀로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다른 데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귀를 막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입으로 맛을 봐서 싫은 거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본 거는 눈으로 봐서 야만한 이 아름답지 않고 불편해도 그거는 내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고막이 터지기 전에는 나를 좀 이렇게 잡음이 나를 번거롭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코로 냄새 맡는 것과 이 입으로 맛을 보는 것 중에는 이거는 이 불편한 거는 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런 위협의 요소들은 항상 있죠.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냄새가 불편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진해심이 같이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과목을 좀 나눕니다. 어떻게? 자, 이 냄새 중에서 불편한 냄새 중에서 하나는 어떤 냄새? 위험하지 않은 냄새. 불편한 냄새 중에 위험한 냄새. 그래서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냄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냄새를 위험한 냄새와 한 묶음으로 한 바구니에 넣고서 생각하는 버릇이. 그렇죠? 한 바구니에 넣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굉장히 거북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냄새, 위험하지 않은 맛은 그죠?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눈으로 봐서 불편한 거, 귀로 들어서 불편한 것과 동렬로 이쪽으로 섞어주고 몸에 위험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는 그냥 안 그러면은 한 묶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냄새나 맛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경험해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거기에서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는 부분을 조금 관리를 좀 할 수 있겠죠. 여유 있게. 그러면은 인내를 쉽게 할 수 있는, 요것만 분리를 해줘도 이 부분에서 인내할 수 있는 편리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는데 내면에서 뭐냐면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에 대한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이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요런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항상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이 아래쪽의 입장에 서 있다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분별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위쪽의 입장에 서 있다 보면 위쪽의 입장이 자기의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확실한 경험들이 생겨요. 명백한 경험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전체를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현상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4개다, 3개다. 이런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이제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3개다, 4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황도 주어집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방법을 일러줬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거는 팩트, 사실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이 패턴을 내가 보고 들은 거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내 관점에서 발생된 내 의견이다. 내 관점에서 발생된 내 의견이다. 그러면은 뭐죠? 관점이 다르면 의견도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각각 달라진다는 거. 우리의 경험은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7층 건물에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앞에 이게 7층 건물에 준하는 유리막대 프리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일까? 빨간색에서부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남색, 보라색. 자,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위치에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각각이 태양의 색깔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는 확실하죠. 왜? 그럼 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게 각각의 사람에게서는 뭐냐면 자기 업력의 경험치입니다. 자기 업력의 경험치가 다른 사람하고 과거 생에서부터 현 생에까지 이르도록 각각의 자기 업력의 경험치는 각각 달라요. 그러죠? 지질층이, 이쪽과 저쪽이 지질층이 각각 달라서 이렇게 다르듯이 업력의 지질층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은 이 프리즘의 이런 위치가 각각 달라지고, 그러면은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되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한테만 진실이에요? 누구한테만 팩트예요? 나한테만. 누구한테만 진실이에요? 나한테만. 그런데 그게 꼭 진실이고 팩트여서 진실이고 팩트인가? 아니죠. 내 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나에겐 그렇고 다른 사람에겐 다를 수 있다는 여지만 열어두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겐 지금 이게 편하고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입장에선 다른
팩트가 있고 진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다른 팩트와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팩트와 다른 진실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은 각자가 무슨 경험을 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차원이, 각각의 차원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회상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있냐면 사람도 있어요. 사람 중에도 아라한과를 얻은 분도 있고,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직 과일을 못 얻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경험치가 다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보이는 게 달라요. 거기다 철룡, 야차, 건달바, 가로라, 긴나라, 뭐 이런 분들, 이런 팔부 신용들이 이렇게 거기 또 부처님 법문하시는데 끼어서 듣기도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아라한가를 얻은 분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렇게 부처님 회상에서 이런 이들이 와서 법문을 들었다 얘기하는데, 부처님 제자들 중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못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없었던 게, 이게 경지가 높아지면 다른 차원을 직접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차원 안에서만 경험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내 업의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자, 이 빨간색의 경험 있는 분이 힘이 세요. 지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빨간색으로 생각해라. 빨간색으로 말해라. 빨간색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강압을 해서 통합을 하고, 이거 무슨 색? 그럼 빨간색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녹차 좋죠. 녹차 마시면 좋고 향긋하고 좋습니다. 그럼 속이 냉한 사람은 다른 경험이 와요.